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입니다. 오늘은 수술을 앞두고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 상처와 흉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려면은 일단 사람의 피부가 어떻게 생겨 있는가, 뭐 이게 인터넷 같은 데서 익히 보셨을지 모르지만 피부의 어떤 모식적인 그림을 한번 보면서 대충이라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피부는 지금 가장 표피에는 상피가 놓여 있습니다. 상피는 굉장히 얇아요. 한꺼풀 이렇게 벗겨보면은 그 밑에는 진피가 있습니다. 진피는 그것보다는 좀 더 두껍고 신경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혈관들도 많고. 그러니까 상피는 사실은 벗겨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많이 괴롭지 않은데, 진피가 좀 벗겨졌다고 했을 때에는 굉장한 통증을 갖다가 보통 느끼시게 되고, 또 이제 피도 여기서부터 이제 나기 시작합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이 이제 피하 지방이에요. 피하 지방 쪽은 신경이 없죠. 그쪽은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이렇게 많이 다룬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환자분들이 막 아파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 피하 지방 밑에 근막이 있고 이제 근육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이렇게 생겨 있고 살의 가장 그 표면을 이루는 것이 피부인데, 피부도 이제 보면은 이와 같이 진피와 상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일단 이제 그걸 한번 이제 알아보시고 스킨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피부라고 하는 하나의 옷, 그러니까 수천년의 옷을 입고서 태어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피부를 옷이라고 하는 이유가 피부는 인간의 전체 몸을 둘러싸고 있는데 하나의 어떤 이제 스판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제 옷감으로 쳤을 때 잡아당기면 이제 늘어나는 옷이 있고 안 늘어나는 옷이 있죠. 피부는 늘어나는 옷이에요. 근데 쭉쭉 늘어나지는 않아요. 약간 늘어납니다. 그리고 약간 늘어난 다음에 놓으면 다시 원래대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을 갖다가 놓으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성질을 이제 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피부의 어떤 이제 성질은 사람 나이에 따라서 틀리고 또 부위에 따라서도 좀 달라요. 자, 어쨌든 피부에다가 우리가 수술을 하기 위해 가지고 칼로 이렇게 절개를 가했을 때 피부는 항상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개한 것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스타킹을 뭐 예를 들어 가위로 딱 자르다, 그때 스타킹이 확 벌어지는 그런 것 정도로 이제 뭐 심하게 벌어지는 않지만 어쨌든 피부는 무조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런 탄성을 가진 탄력 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나이가 젊을수록 이런 벌어지는 현상은 더 강하겠죠. 나이가 많이 들었을수록, 노화가 많이 됐을수록 탄력 섬유들이 피부에서 감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는 정도는 덜해집니다. 그리고 부위를 이제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탄력이 많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부위, 자, 예컨대 가슴의 중앙 부위, 이런 데는 굉장히 탄력이 강해요.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쭉 절개를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어깨 같은 데도 상당히 탄력이 강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나 예컨대 이렇게 접히는 부분, 이 팔꿈치의 안쪽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만약 절개를 했다, 이거는 이런 데만큼 많이 벌어지지 않죠. 자, 겨드랑이 접히는 부분이고 탄력을 강하게 받는 부분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것만 봐도 벌써 이제 뭘 알 수 있느냐, 수술하고 난 다음에 상처가 붓고 난 다음에 흉터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 흉터가 나이가 젊은 사람일수록 더
넓은 흉터가 이제 남을 가능성이 높겠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탄력성 미감이 별로 없어 잘 벌어지지 않으니까 더 흉터가 더 좁고 잘 눈에 안 띄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거 어렵지 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겨드랑이 이런 데는 잘 안 남죠. 텐션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예컨대 이런 데 만약에 이제 칼자국을 냈다, 이런 데 상처가 생기면 이런 데는 상당히 넓은 흉터가 되게 십상입니다. 그만큼 부위에 따라 가지고 텐션을 받는 정도도 다르고 피부의 어떤 이제 탄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일단 알아주시고, 자, 우리가 피부에 절개를 낼 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충분히 고려를 하고서 절개를 하게 됩니다. 일단 그 상처를 낼 때 그 상처의 깊이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방향도 중요한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몸을 보면은 모든 피부는 다 주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옷도 오랫동안 입은 옷들은 한 방향으로만 주름이 가죠. 자, 피부도 모두 그 피부에 결이 있고 주름이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절개를 할 때 이러한 주름의 방향을 그대로 따라서 절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상당히 보기 싫은 흉터가 잘 없어지지 않고 남는 경향이 생기겠죠. 그래서 처음에 절개를 넣을 때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되고, 실제로 이제 거의 규칙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겨드랑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름살들이 여러 군데가 가 있죠. 그런 주름 중에서 겨드랑이 가장 깊은 부분이 위치하는 데에 있는 그 주름을 갖다가 절개 장소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방의 밑주름선, 주름이 너무 확실하게 있는 데죠. 그거에 평행하게 그 주름을 갖다가 손으로 이렇게 잡아보면은 이쪽이 주름이구나 라는 걸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따라서 절개를 해야 되고, 유륜의 경우에는 약간 좀 다른데 그거는 주름을 따라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유륜 쪽의 상태의 색깔이 주변 피부의 색깔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계가 지는 곳을 이용을 해서 절개를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절개 부위에 따른 어떤 그 흉터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다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여기서 또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일수록 겨드랑이 쪽이 유리하겠죠. 자,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일수록 부위가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나이가 많이 들면은 피부가 계속 처지고 주름살도 많이 생기고 텐션이 별로 없어집니다.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힘이 별로 없는 피부라면은 사실은 어느 쪽을 절개를 하든지 간에 그 흉터는 그렇게 많이 눈에 안 띄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일수록 텐션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많이 가려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은 텐션이 없는 부분, 겨드랑이 같은 데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죠.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가슴이 이제 많이, 예를 들어서 볼륨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살도 좀 많이 있는 편이고, 자, 그런 경우라면은 이런 밑주름선 같은 데에는 이렇게 좀 늘어져요. 그런 늘어지는 어떤 그런 주름을 잘 이용하면 또 흉터가 잘 안 남게끔 수술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창상, 즉 상처를 이제 만들었으면 절개를 가고 난 다음에 수술이 다 끝나면은 우리가 봉합을 하게 되죠. 자, 봉합이라고 하는 거를 왜 하느냐? 자, 그걸 알고 계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몰랐었으니까. 수련 과정 중에 봉합을 왜 하는지 모르고 계속 꼬매기만 했어요. 자, 우리가 봉합의 목적은 상처를 힐링시키기 위해서 봉합한다. 물론 그런데 안 꼬매면은 그러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느냐? 자, 과연 그럴까요? 이렇게 우리가 절개를 갖다 딱 넣으면은 이 스킨, 이 피부는 이쪽, 이 상처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동하게 되면은 이렇게 벌어진 상태, 자, 이런 상태로 이제 되게 되겠죠.
상태에서 이제 피가 나오니까 피가 응고된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사이를 갖다 이제 메꾸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살들이 자꾸만 이렇게 자라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힐링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무 깊고 큰 상처는 이렇게 되기 힘들겠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종이에 비었다거나 아니면 뭐 망치질 하다가 아니면 뭐 어디 찧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생긴 상처들은 전부 이렇게 가만히 둬도 다 힐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 몸은 만들어져 있는데, 자, 문제는 이렇게 모든 포유류의 어떤 이제 이런 몸은 도마뱀하고 달라서 새로 생기는 이런 살들은 예전에 원래 있었던 살들과 달라요. 텍스처가 어떤 살의 질감과 색깔 또 무늬 모양 이런 모든 것들이 기존의 살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어떤 이 부분과 이 부분 사이에 어떤 그런 경계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보기 싫게 이제 흉터가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기 싫게 힐링이 되긴 되는데 힐링이 보기 싫게 되지 않고 예쁘게 되게 하도록 평판하게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봉합을 하는 겁니다. 자, 봉합이라는 행위는 결국은 이렇게 벌어져 있는 자, 이쪽과 이쪽 사이를 갖다가 완전히 사이에 낀 것도 전부 청소하고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피부끼리 맞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어프로치를 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근접을 시키는 거. 이렇게 근접을 시킨 상태에서는 힐링이 더 빨리 되겠죠. 그리고 이 속으로 어떤 이물질이나 병균이 들어갈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상처가 덧날 우려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흉터도 더 적어지게 됩니다. 자, 그 목적으로 우리가 봉합을 하는데, 자, 봉합을 꼭 실 가지고 꼬매야 되느냐? 자, 왠지 실 가지고 한 땀 한 땀 꼬맨다고 하는 이런 행위가 굉장히 원시적이고 뭔가 현대적이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실로 꼬매는 것보다 더 확실한 상처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방법들이 테이핑 한다거나 본드를 붙인다거나 스테이플러를 쓴다거나 이러한 방법들이 있는데 스테이플러는 어느 정도의 유연성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실로 꼬매는 방법의 어떤 유연성, 어떤 상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진 상처에서도 적응할 수 있다는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서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실로 하는 봉합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병원은 안 꼬매고 본드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냐? 그래서 그 병원은 뭔가 특별한 재주가 있고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던데, 자, 선전이죠. 선전과 과학적인 현실은 좀 다릅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봉합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자, 피부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은 이 바깥으로 자, 이렇게 꼬매놓으면은 이 실이 통과되는 이 부분, 내 구멍이 그대로 이제 흉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저것도 스킨이기 때문에 바늘이 통과하고 그 사이에 실이 박혀있는 그 시간 동안, 예를 들어 일주일이다. 그 일주일 동안 이런 구멍 자체가 하나의 어떤 흉터가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실을 빼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흉터를 형성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네발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되는 게 싫으니까 그러면 이 속 안에 여기 요 사이를 갖다가 이제 매몰 봉합을 하는 거예요. 녹는 실을 가지고 이렇게 매몰 봉합을 해놓으면은 실이 상피를 통과하는 이런 문제를 없앨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피부를 다 이건 결국은 봉합으로 다 근접시켜 놓은 다음에 이 겉에만 코팅하듯이 본드를 발라주는 거예요. 사실은 더마본드를 쓴다고 하는 거는 저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본드만 가지고서, 자, 본드는 결국은 상피에만 묻을 수가 있어요. 진피에 묻힐 수가 없죠. 그러면 상피끼리 달라붙는 그런 힘, 요거는 이런 정도의 어떤 상처에서 봉합력을 유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좀 움직이고 이러다 보면 휙 벌어져 버려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봉합법을 우리가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다. 봉합하고 난 다음에 그 겉에 표면에
예를 들어 방수라든가 어떤 이제 염증의 어떤 프로텍션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상처를 부하게 해가지고 코팅, 본드를 코팅한다. 자, 이런 거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봉합을 하고 난 다음에 실과 풀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상처의 치유는 거의 대부분 뭐 일주일 뭐 이런 거 지나가면서 거의 이제 끝난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물론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그 속 안에 어떤 조직의 성상이 바뀌는데 그걸 리모델링 시기라고 하는데, 리모델링에는 훨씬 더 긴 기간이 필요합니다. 몇 달 이상 걸리는데, 어쨌든 그 최소한 한 두 달, 뭐 8주 또는 뭐 3달 이런 동안에 우리가 테이핑이라고 하는 걸 하게 돼요. 테이핑을 왜 하느냐? 상처의 힐링은 다 끝났어요. 상처 힐링은 끝났는데 실밥도 다 풀었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또 움직인단 말이죠. 사람 계속 움직이면서 뭐 팔다리 다 쓰고 또 몸을 틀고, 피부라고 하는 건 하나의 옷과 같다고 그랬으니까 계속 얘네들은 또 텐션을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벌어지는 방향으로 계속 해가지고 1년 3개월씩을 텐션을 받다 보면 결국 이 흉터는 점점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상처가 벌어지진 않지만 흉터가 두꺼워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테이핑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몸을 갖다 틀고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텐션이 저쪽 방향에 안 좋은 식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테이핑 과정을 갖다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이 흉터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처의 생성, 그리고 힐링, 그 다음에 흉터를 남기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은 또뭐 FM대로 이제 해 나가야 되는 어떤 거쳐가는 순서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위반하고서는 좋은 어떤 상처의 모양, 흉터의 최소화,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지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흉터가 좀 심하게 남는 어떤 특이한 어떤 병이나 체질이 있기는 있어요. 뭐 흔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당뇨병이고요. 당뇨가 조절되지 않는 분들은 흉터에서 자꾸만 염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죠. 자, 또는 아토피가 있다, 또는 접촉성 피부염이 있다, 이런 본드나 뭐 소독약이나 뭐 연고 같은 약이나 또 봉합사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알러지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접촉성 피부염이 자꾸 생기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건 굉장히 유주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거는 자꾸 피부염이 생기는 것이 상처의 힐링도 더디게 하면서 또한 흉터 자체도 되게 보기 싫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따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는 이제 켈로이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켈로이드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냥 부풀어 오르기만 하는 거는 비후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켈로이드는 비후성 반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걷잡을 수 없이 상처가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드뭅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 사람도 한 명밖에 못 봤어요. 예를 들어 엉덩이에다가 엉덩이 주사를 갖다 한번 놨는데 바늘이 들어갔던 자리가 부풀어 올라요. 이따만하게 흉터가 칼된 것도 아니고 바늘 한번 찔렀는데 그렇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켈로이드가 호바라는 부위는 어디냐? 자, 이렇게 아까 이제 텐션이 강하다고 얘기했었던 그런 부분, 이 가슴 중앙 부분이나 어깨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죠. 또한 이제 비후성 반응이라고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흉터가 이제 부풀어 오르는 그런 경우도 역시 이 앞가슴이나 어깨 부분에 굉장히 많고, 또 귓볼에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비후성 반응은 정상적인 사람들한테서도 이 부위에 따라 가지고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술 부위에 일정 정도의 비후성 반응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이제 치료약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켈로이드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주 심한 어떤 흉터 생기는 것이고, 아마 이제 이 비디오를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켈로이드가 아닐 것입니다. 자, 오늘은 상처의 어떤 치유 과정, 그리고 이제 흉터,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어떤 상식들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한번 말해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